호텔 반대편 쪽에서 택시를 내린 명수는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호텔 정문에서 멈칫하는 동안 도어맨이 가로막았다. 손님,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프런트 데스크요? 커피숍에 갑니다. 호텔 로비에 그가 들어서자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흔들며 불쾌한 표정을 했다. 양복은 낡고 허름의 빈티가 났다. 구두는 오래돼 가죽이 부분적으로 벗겨져 있었다. 바지통은 넓고 짧아 찰리 채플린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 복장이었다. 명수의 얼굴은 촌노처럼 거무칙칙하고 깊은 주름이 박혀 쭈글쭈글했다. 호텔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다들 바쁘게 움직였다. 깨끗한 로비 바닥에는 아라비아 양탄자 모양의 무늬가 대리석에 그려져 있었다. 멀리서 보면 양탄자가 구름 위를 나르고 있는 듯 보였다. 저 손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이가 젊은 여직원이 물었다. 프런트 옆에 있던 여직원 하나도 그에게 다가왔다. 명수는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 말입니까? 젊은 여직원이 약간 상기가 되어 물었다. 네, 손님. 어디 가시는지 여쭙니다. 혹시 잘못 알고 들어오시지 아닌가 해서요. 아니요. 4층 휴게실을 보려고요. 그곳에 누굴 찾으시나요? 저희가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직원이 프런트 쪽으로 안내를 했다. 프런트에서 지배인 이종수가 박명수의 위아래를 훑어본다. 그는 호텔 부사장의 첫째 아들이다. 그의 태도는 거만하고 우쭐해 있었다. 왠지 남을 내려다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았다. 명수는 그러한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는 휴게실에 가보려고 했는데 아니면 대표이사실이라도. 그곳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약속이 있는 분이라 사전에 연락해 놓은 약속만 안내해 드립니다. 젊은 여직원이 그에게 다시 왔다. 혹시 여기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바람 쐬려 오신 건가요? 명찰에는 수석 매니저 양정미라고 써 있었다. 객실관리부 소속인 그녀는 이 호텔 전무이사의 딸이었다. 눈빛은 차가웠고 날카로웠다. 실세들의 자제들이 프런트를 점령해 있는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 명수는 그녀가 뭘 물어보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여기는 주로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무나 들어와서 땀 식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발음되었다. 프런트 데스크의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명수를 바라봤다. 허름한 옷차림은 옛날 노인네 모습 그대로였을 것이다. 나는 여기 땀을 식히러 온 게 아니라 약속이 있어 왔어요. 명수가 항변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다. 양정미 매니저가 다시 주의를 주었다. 여기 손님들 중에 뭐라도 잃어버리면 할아버지가 의심받을 거예요. 아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요? 내가 왜 의심을 받아야 합니까? 그럼 누굴 의심하겠어요? 여기를 이유 없이 배회한 할아버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유 없이 배회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어 왔다고 했는데, 그리고 근거도 없이 누굴 범죄인으로 특정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거 알아요? 양정미가 답답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 우왕좌왕 하지 말고 얼른 나가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우습다는 건지 프런트의 두 명은 지들끼리 키득거리고 누구는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쓰는 표정이었다. 지배인 이종수가 명수를 쏘아보며 겁을 줬다. 이봐요. 다음부터 여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데 영감님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졸지에 웃음거리가 된 명수는 무안했다. 하지만 그대로 견디며 직원들의 언동을 지켜봤다. 명수가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그때 양정미 매니저가 지배인 이종수에게 톤을 낮춰 말했다. 지배인님, 전호인네 너무 쏘다녀서 손님들 눈살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뭐? 나도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딱히 약속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경비원에게 지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번에도 위에서 주의 받았잖아요. 이종수 지배인은 손을 들어 가로막았다. 아니냐. 지금 시간에 더 시끄러워지면 곤란해. 좀 더 놔두고 지켜보자고. 너무 나대면 그때 가서 처리하지 뭐. 양정미가 궁금하다는 말투로 말했다. 노인네가 에어컨 샤워를 이런 데까지 와서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은 노인네들이 탑골공원이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간다는데. 이종수는 자신이 말을 해놓고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약간씩 숙이고 한참 웃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웃기는지 의아해하면서
명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러자 지배인 이종수가 물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출입문은 저쪽인데요. 자꾸 돌아다니면 경비원이 내칠 겁니다. 커피숍에 가렵니다. 약속이 있거든요. 양정미와 이종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손짓을 했다. 빨리 그 자리에서 사라지라는 투로. 양정미가 한마디 더 했다. 또 나오시면 쫓아낼 겁니다. 사실 이종수와 양정미는 윗배를 믿고 사내에서 위계 질서를 문란시키는 몇 번의 해프닝을 벌인 당사자들이었다. 직원들도 그들 앞에선 꼼짝을 못했다. 심지어 직원들 중에는 그들에게 아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얼마나 그들이 아나무 인격으로 행동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에 대한 동향 자료가 대표이사에게 이미 보고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직원들 사이에서 상전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조직에나 있는 계륵 같은 존재와 비슷했다. 명수는 이제 호텔 분위기에 익숙한 듯 커피숍 창가 옆에 앉았다. 일부 고객들이 곁눈질로 보면서 신기하다는 표정을 했다. 커피숍 직원이 다가왔다. 저 손님, 일행이 있으실까요? 네. 조금 기다리면 올 겁니다. 여기 녹차 한 잔 주세요. 손님, 여기는 호텔 커피숍입니다. 옛날 다방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여길 다방이라고 했나요? 여기 대주호텔 커피숍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약속이 계신 거죠? 아니, 녹차 한 잔 달라고 했는데 뭘 그리 묻는 겁니까? 명수는 약간의 짜증을 내며 말했다. 양미간이 찌푸려졌다. 직원은 사라졌고 잠시 후 녹차가 나왔다. 몇몇 고객들의 시선이 명수한테서 떠나지 않았다.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한참 동안 신기한 듯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명수는 차 한 잔을 마시고 일어나 로비로 나갔다. 그러자 좀 전에 직원이 다시 따라왔다. 손님, 차값을 계산하시고 가셔야죠. 나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잠시 여기 둘러보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리를 뜨셨으면 돈을 내셔야 합니다. 이보세요. 저 자리에 다른 손님이 오실 거예요. 손님을 불신하는군요. 직원은 더 할 말이 없어 물러갔다. 커피숍에서 계속 명수를 주시하고 있었다. 약간의 실랭이가 벌어지는 듯하자 무슨 일이 있나 호텔 경비원이 다가왔다. 손님, 이곳에 볼 일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약속이 있어요. 여기 호텔은 고급 호텔입니다. 복장도 남에게 폐해가 되지 않게 입는 분들에게 허용되는 곳입니다. 뭐요? 복장이 폐가 안 돼야 한다는 말이요? 네. 지금 손님 복장은 이곳과 너무 단절되는 느낌입니다. 보는 사람들 눈이 다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다른 손님처럼 깨끗한 복장을 원하는 곳이군요. 다른 손님들 입장도 고려해서? 네. 맞습니다. 그럼 아랍 사람들이 터번을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럴 때도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네. 여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네요. 경비원은 어리둥절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지배인 이종수가 멀리서 경비원에게 손짓을 하여 불렀다. 그의 태도는 거만해 보였다. 경비원이 명수를 뒤로 한 채 총총걸음으로 프런트 쪽으로 갔다. 저 노인네 또 나와서 어슬렁거리면 바로 밖으로 끌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은 거수경례 후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계속 명수를 따라보고 있었다. 명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 호텔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반대한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났다. 호텔업은 개가 자기 속살 파먹는 것과 같다. 는 말이었다. 그만큼 이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겠다. 그랬음에도 아내는 호텔에 적극 관여했고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명수는 그런 아내가 명석했음을 새삼 인식했다. 명수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호텔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은 것도 사실상 아내 때문이다. 아내를 믿고 그녀의 주장대로 운영 일체를 맡겼던 것이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호텔 운영의 철칙으로 검소한 생활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검소라는 건 물품을 아껴 쓰고 자신의 실생활에서 검소하라는 취지에서다. 그런 점에서 명수는 자신의 신발을 쳐다보면 웃었다. 남들한테 꼬질꼬질하다고 비난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발이 편하게 길들여진 신발을 바꿔 신는 게 어려워서 그랬던 게 나중에는 검소라는 좌우명이 생긴 것이다. 항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검소하게 살자는 그의 좌우명은 곧 그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명수가 휴대폰을 꺼내들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명수 앞에 섰다. 아버지, 늦었습니다. 아들 박한범이다. 이 호텔 대표이사였다. 그는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명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늘 아내를 빼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아내에 비해 명수는 평균치보다 약간 작았고 얼굴은 떡판처럼 커 보였다. 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누가 부자지간이라고 보겠는가. 아버지, 왜 여기서 보자고 그랬어요?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시지. 아니야. 호텔은 로비를 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어. 여기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그렇다고 불쑥 이렇게 나타나시면 나중에 직원들이 알고 놀랄 텐데요. 그렇다면 더욱 불시에 체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직원들 중에 손님을 대하는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몇 명이 있더구나. 근무 자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걸 피부로 직접 느낀 명수는 안타깝고 또 갑갑했다. 그건 차별이었다. 정말 무서운 사고방식의 하나였다.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인식구조는 쉽게 교정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명수는 더욱 마음이 불편해졌다. 아버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봤는데 인사 시스템에 고장이 난 것 같아. 인사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신규 직원 채용 시험을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내의 혈족 관계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은 어떤 경위로 입사하게 된 것인지 보다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야겠더구나. 당장 커피숍의 직원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다. 대표이사가 좀 전에 자기들이 약간 홀대하던 노인 앞에 공손한 모습을 보고 더욱 초조해졌다. 그리고 말은 금세 번져서 프런트 쪽에서도 다 알게 되었고 3층 간부실 쪽까지 전달되었다. 다들 허둥지둥 로비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지배인 이종수와 매니저 양정미의 입이 바짝 말라서 침을 못 삼킬 지경이었다. 재수 없는 날이다. 어쩌다 저런 노인네를 만나서 낭패를 당하게 생겼나. 너무 큰 홀대를 한 게 후회되었다. 둘 다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경비원도 죽을 맛이었다. 하필 호텔 창립자라니, 창립자 다시 말해 그룹 회장이 저 양반이었다니. 어떻게 언론에도 잘 안 보이는 양반이 오늘 왜 여기로 왔는가 이해가 안 됐다. 명수와 대표이사가 커피숍을 나와 프런트 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이미 간부들이 한 줄로 도열에 기다리고 있었다. 명수가 그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씩 악수를 했다. 한 여직원은 꽃다발을 명수에게 걸어주었다. 10여 년도 넘었다. 이 호텔에 직접 방문한 게. 그동안 얼굴이 익은 간부는 2명 정도였다. 많이 변했던 것이다. 아들이 호텔을 넘겨받아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누렸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들쑥날쑥했다. 지표상으로는 성장이었지만 실속적으로는 정체 상태였다.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명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 오늘 호텔에 온 것이다. 악수 차례가 지배인과 수석 매니저에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더욱 경직돼 손이 떨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명수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악수했다. 도둑놈 제발 저린 격이었다. 대표이사실에서 잠시 아들과 담소를 나눈 명수는 곧바로 확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20여 명의 간부급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대표이사인 박한범도 지금까지 딱 2번 소집했던 회의였다. 그만큼 중대차한 회의였다. 명수는 간부들 명단을 쭉 훑어봤다. 전무이사는 아내와 함께 일한 오랜 동지였다. 이곳 호텔이 산증인이었다. 부사장은 지난해 식품 쪽에서 호텔로 이동한 사장단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보니 4명의 직원들이 간부의 가족 관계자였다. 그 중에는 좀 전에 봤던 양정미와 이종수가 있었다. 양정미 수석 매니저가 전무이사의 딸이었다. 물론 능력 있으면 가족 관계자일지라도 채용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능한 혈연 관련자는 기피하는 것이 아내의 경영방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명수 본인도 그룹 차원에서 절대 맡고 있는 채용 문제였다. 직원 간의 위화감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견 전달 과정에 이탈이 생길 수도 있었다. 명수는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었다. 명수는 그 점에 엔드라인을 쳐서 아들에게 전달해줬다. 아들도 그의 무슨 문제인지 인지했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난감한 문제였다. 고위직 간에 얼굴 붉힐 수도 없어 그냥 눈 감고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다. 대표이사는 마이크를 끄고 옆에 있는 명수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직원들 가족 관계라 민감해서 몇 년 동안 서로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무척 심각한 사안이다. 그건 엄마도 같았을 거다. 그룹 전체적으로 유독 호텔 업종에서만 이런 문제가 박혀 있다면 그룹 차원의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 너무 오래 곪은 상처 같구나. 죄송합니다. 영업이사가 반기보고서를 가지고 영업이익률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표이사가 호텔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방안을 브리핑했다. 각 부처별로 간단한 브리핑 이후 명수는 인사 담당 팀장과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남게 했다. 확대 회의는 끝났고 회의실에는 명수와 대표이사 그리고 인사팀에서 4명만 남았다. 명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가족인 직원이 근무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명확한 문제점과 채용 과정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여 보고서를 올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이런 관계인 직원의 경력과 승진 과정의 추천 서류 등을 별도로 보완해 주세요. 인사 담당 팀장이 관련한 회사 규정의 미비를 보고했다. 이어서 대표이사가 그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곧이어 간부급 이하 직원들은 최소한의 비상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실로 모여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령되었다. 회의실에 꽉 들어찬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들이 역력했다. 그룹 회장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기회이기도 해서 궁금하기도 했다. 사회자가 간단히 명수를 소개하고 강단 위에 명수가 섰다. 좌중을 둘러보던 명수는 먼저 인사부터 했다. 저는 이 호텔 창립 멤버이자 그룹을 짊어지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박수가 한 차례 나오고 직원들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다. 여러분의 노고가 오늘날 이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하시는 만큼 회사에서 대가를 충분히 드려야 마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호텔은 잠만 자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호텔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객실이 관리되어 보다 쾌적한 힐링 공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빨래와 건조물 등은 인공지능에 의해 세탁되고 건조되어 손님에게 제공됩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것이 인공지능과 로봇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영원히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업무를 추진하는 다양한 방식을 존중합니다. 일하는 동안 업무 개선 방안을 내고 회사는 그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대표이사를 필두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텔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여러분의 친절과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더욱 빛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직원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건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차별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단순히 외모나 옷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 차별입니다. 저를 보세요. 소도둑놈처럼 생겼는데 회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야 좋은 세상이고요. 그러나 여기 몇몇 직원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못 지키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별을 떠나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어 보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곧 인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살짝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종수와 그 뒷줄에 서 있는 양정미에게 직원들의 눈길이 모여들었다. 서로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내는 듯이 자연스럽게 표가 났다.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치심을 느끼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것은 평소 그들이 태도가 어떠했는지 직원들 간의 판단이 내려진 일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 방관자였던 몇 명의 직원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명수의 연설은 좀 더 이어졌고 그의 말 한마디의 파장은 이내 금세 커졌다. 직원들이 각자 역할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인사팀장으로부터 부사장과 전무이사의 사직서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명수는 사표 수리를 결단했다. 아무리 창업 멤버라고 해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 조직은 어느 특정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이끌어져야 합니다. 명수는 자신의 아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업무 처리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가족을 간부급으로 알박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회사와 오너에 대한 무례였다. 그로 인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발생했다. 하급 직원들까지 보직 변경이 이뤄졌다. 대대적인 인사혁신이 실행되었다. 부사장 등 고위 간부 이외의 몇몇 직원들이 해고 조치되었다. 그 대상에는 지배인 이종수와 수석 매니저 양정미도 포함돼 있었다. 발빠른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호텔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게 되었다. 대표이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 인사조치는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한다. 인정사정을 따지는 건 회사를 오로지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나오는 태만인 것이다.